이거 선택과 집중 3회차인데 1번 문제는 오답률이 별로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2번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에서 보는데 자, 글의 주제를 물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을 제가 줄을 쳐놨는데 여기 요 말에서 mathematical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many events 여러 가지 사건이나 fact나 observations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관찰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어떤 변화가 수학적으로 correlated라는 거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다른 거랑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관관계 위에선 동사인 correlate를 썼고 아래다가는 correlations란 명사를 썼어요. 그러한 상관관계는 do not prove 입증해주지 않습니다. any cause-effect relationship이에요. whatsoever 순간 그게 뭐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 어떤 인과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주진 않는다라고 부정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cause, effect 잠깐 봅시다. 원인 그리고 결과라는 명사를 두 개 연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인 할 때 인, 그 다음 결과 할 때 과에서 인과관계라고 했죠. 근데 사실 그걸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causative라는 형용사 보이죠? 이게 인과관계를 발생시키는 이란 형용사예요. 여기서 명사형 잠깐만 좀 주의해야 돼서 볼게요. observations. 여러분 이 단어의 동사형이 뭐예요? 동사요? 관찰하다, observe죠, 그쵸? 그런데 observe란 단어 자체가 동사는 저거지만 명사 형태가 두 개예요. 지금 여기 써있는 observations라는 건 관찰이라는 명사예요. 관찰하는 행위거나 또는 관찰한 내용이거나 이 두 가지 모두 가리킵니다. 근데 observe라는 동사가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 명사형 말고 나머지 하나 의미가 뭔가를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을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명사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옆에다 쓸게요. observance예요. observance. 그래서 observe까지는 유사하게 가지만 vance예요. vation이 아니라.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본인이 이제 암기한 어떤 지문이 있을 거야. 거기가 원래 observations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가 좀 장난치듯이 observance를 넣어놔요. 그러면은 왠지 앞부분이 비슷하니까 내가 외운 거 그거랑 비슷한데? 시각적으로 쓱 보고 지나가죠. 그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나와 있는 명사는 뭔가를 따르다, 준수하다의 명사니까 준수, 지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문장을 봤어요. 수학적으로 관계가 있어? 근데 그게 실질적 인과관계에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렵죠? 근데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니까 이런 예시가 있어요. 만약에 지난 100년간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했어요. 근데 같은 100년 사이에 나중에 봤더니만 범죄가요. 똑같은 그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100년 사이에 마찬가지로 증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산화탄소 레벨이 올라갔어. 범죄도 올라갔어. 둘이 관계 있나 봐. 이렇게 된 거죠. 즉,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범죄가 많아지나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난 10년 사이에 키가 컸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범죄가 늘어나면 내 키가 큰 게 죄예요? 그럼 내가 키가 작아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미친놈들이 칼 들고 안 다녀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둘 사이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잖아? 그거는 넌센스지. 말도 안 되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 만약에 누군가가 저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봐. 예를 들면 정말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니까 정말 범죄가 많아지네요? 그럼 이산화탄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겠네요. 세금을 더 많이 이산화탄소 수치를 내리고 공기 같은 걸 정화하는 시설에다 투자합시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나온 말 무슨 말이야? 세금을 올렸어. 그래서 borrowing money from future generations야. 미래의 후손들에게서 돈을 빌려온다는 거 이게 뭐야? 우리가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있으면 그 돈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교육을 더 해줄 수도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을 좀 더 많이 확충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뭐 하는 거야? 아래쪽에 말하는 거 lost, 상실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야. 그 잘못된 판단이 결국 돈을 쓸데없는 데 쓰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답이 있던 건 뭐예요?
misconception이라는 단어 봐야죠. 뭔가 오해라는 말도 되고 착각이라는 말도 되죠. 오해 또는 착각. 근데 뭐에 대해서 mathematically correlated events, 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다.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정말 인과관계인 건 아니다. 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 4번 볼게요.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에서 봤을 때는 자, 앞에 보니까 이 지문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a fear of speaking in front of an audience예요. 이게 뭐야? 사람들 많은 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많은 데서 말하는 건 저는 원래 MBTI가 I라서요 일 수도 있지만 MBTI가 E인 사람도 사실 사람들 많은 데서 말할 땐 긴장되죠. 그쵸? 자,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문에서 다른 걸 주제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은 실제로 보면 여기 however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 그러나 From our earliest years of childhood. 우리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도록 자라왔어. 우린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에 굉장히 능숙하도록 성장해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뭔가 주변에서도 계속 observing, 관찰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 속의 대화 같은 걸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뭘? That storytelling. 이야기를 한다는 게 integral part.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형용사를 읽겠습니다. integral.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of socializing for everyone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회화하기 위해서란 얘기예요. 심지어 뒤에 노란색 주신 게 무슨 얘기예요? We all do it야. all the time. 뭘 매일 해? 스토리텔링 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 매일 하잖아. 그리고 to the point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that we don't even notice. 심지어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런데 내가 말을 하네 라고 인식 못할 정도로 늘 말을 하고 늘 남의 말을 듣고 이게 우리 일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스토리텔링 한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는 긴장하지? 그거 사실 우리 일상인데 이런 얘기예요. 아래쪽에 갔을 때 자 보면은 뭐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we have 심지어 우리가 interesting narrative야. 어떤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most of us, many of us,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have difficulty ing. 이거는 수거 뜻 기억해야 돼요. 해석 어떻게 하죠, 얘를? have difficulty ing.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예요. 어려움을 겪다. 만약에 difficulty 앞에다가 no 이런 것만 붙이면 또는 little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데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는다. 정반대 의미가 되죠. 자, delivering it 한다는 것은 이시 의미하는 건 앞에 나온 이 narrative예요. 즉 우리는 다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with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에 deliver, 무슨 얘기야? 전달하다.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Adapting to storytelling on stage. 무대에서 말을 하는 거에 적응한다는 것은 is not like learning a new skill이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It simply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 중요한 형용사 나옵니다. 두 줄 쉴게요. instinctual. 무슨 얘기야? 본능적인 이란 얘기예요. unconscious도 무슨 얘기야? 의식하지 못하는. 즉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타고난 능력이라서 내가 이걸 이제 해야지 내가 기술을 보여주지 이렇게 의식도 못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자라왔고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야? in a high pressure environment 뭔가 좀 부담, 압박감이 큰 그런 높은 상황에서라면 자, 결과적으로 뭐야? instead of casual이란 건 뭐야? 좀 편안한, 격식을 갖추지 않은 자리가 아니라 좀 부담스러운 거, 막 대통령 앞에서 연설한다든지 학교 전교생 앞에서 연설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지, 그치? 자, 이런 경우에서라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we just need to figure out이야. 어떻게 하면은 that switch, 그것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느냐. 즉, 내가 casual one, 즉 편안한 자리에서 말 잘해. 되게 수다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안 편한 자리에서만 굳는다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그걸 이렇게 전환시키느냐. 다시 그 똑같은 나의 능력이 발현되게 하느냐.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뭐다? 위에 말은 이게 주제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걸 항상하고 있다. 뭘? 스토리텔링을. 즉 우리 모두가 다 뭐란 얘기야? 우린 다 스토리텔러야. 이 얘기죠. 자, 아래쪽에 답이 3번이었던 이유는 인간의 natural 이 형용사가 나오게 된 계기는 위에 있는 바로 요 단어 때문이죠. 화살표 해줄까요?
우린 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어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본능적인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뭘 하는? 위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 아래쪽엔 tell stories라고 풀어준 것 뿐이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 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많이 틀린 문제가 6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6번 가봅시다. 6번 다 틀렸네 진짜. 하나 맞았나? 그냥 봅시다. 6번. Suppose you are one of a large group participations예요. 자,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연구하는 팀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커피 머그를 받거나 머그컵 아니면 좋은 펜 한 자루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two gifts, 두 개의 선물은 similar value야. 비슷한 가치가 있어. 그럼 뭐야? 예를 들면 펜도 10,000원짜리면 컵도 10,000원짜리라는 얘기야. 이런 식이야. 그리고 randomly distributed. 근데 막 임의로 배부돼. 그러니까 나한테 컵이 올지 펜이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랑 당신 동료들은 뭐야? for the chance야. 그리고 이런 기회를 받아. to trade라는 건 거래할 수 있다는 거니까 받았을 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considering이라는 것은 뭐뭐를 고려해 본다면 즉 the random.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이게 걸린 거야. 나 그냥 컵이 됐어. 그 컵 받은 거야. 라는 걸 고려해 본다면 you would assume.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래. 뭐라고? That about half of the people. 그러던 절반 정도는 would be happy to swap. swap이라는 건 뭐야?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맞바꾸다가 swap이에요. 그러니까 나 컵 받았는데 너 펜이랑 나랑 바꿀래? 이런 거 하고 싶어 할 거란 얘기지. 왜 반이란 말을 했냐면 이거는 확률상 반드시 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아니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잖아. 랜덤하게 주는 거니까 그래도 절반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정말 100% 지가 받은 걸 좋아하겠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중에 절반 정도는 뭐 받고 싶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야? Very few trades. 이게 중요한 거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는 얘기야. few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니까 바꾸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야. 왜? 이러한 현상이 뭐라고 하냐면요. endowment effect라는데 endowment가 다른 말로 소유예요. 소유. 소유 효과라고 한대요. 즉 뒤에 줄 치세요. 여기 once에서부터 it's yours까지는 줄을 치셔야 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Something is given to you. 무엇인가가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it's yours. 그건 당신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giving it up.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즉 내가 컵을 받았어. 근데 펜을 원할 수도 있지. 컵보다는. 근데 문제는 내가 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기 펜 쓸모없다고 나한테 주면 땡큐지. 근데 맞바꾸는 건 뭘 말해? 내가 가진 컵을 줘야 되잖아. give up 해야 되잖아. 근데 내 걸 포기하면서 저걸 받을 그런 것까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건 손실을 포함한다라고 보는 거야. 즉 그렇게 되면 내 거 없어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빠지고 하나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아, 똑같잖아. 그래도 하나 빠진 대신 하나 생겼잖아. 이왕이면 네가 더 좋아하는 거 생겼잖아. 그럼 바꿀 수 있지 아직까진.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그게 아니야. 왜? losses. 뭔가를 잃는다는 것은 worse. 더 나빠. then gains are good. 얻는다는 게 좋은 것보다 잃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머그건 펜이건 간에 당신이 일단 받잖아? 그럼 worth more to야. 너한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실제적 가치보다. 그러니까 결국 losing, 잃어버린다는 거. 뭐 내가 펜을 받았는데 펜을 포기하는 거잖아. 쟤한테 주고선 내가 먹을 받으려면 그것은 hurt worse야. 더 심하게 손상하는 거야. 뭐보다? gaining. 머그컵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이득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소유하는 순간 뭐야? 아, 나 컵 받았네? 또는 펜 받았네 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받기 전에 아, 사실은 나는 컵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펜이 됐어. 그러면은 전에는 아, 컵이 좋은데 라고 했지만 내가 이걸 받고 소유하는 순간 소유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이거를 줘야 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걸 포기한다는 게 새로운 거 얻고 싶은 걸 얻는다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한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뭐야? 이 말이 아까 위에는 뭐였어요? endowment 화살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아까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있었죠. 근데 지문에서 endowment 자체가 원래 이 지문이 모의고사 출제됐을 때 아래쪽에 뜻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뒤에 있는 말로 유추해보게 한 거지. 즉 이런 걸 endowment effect라고 해. 일단 너에게 주어진 네 거야. 너의 것이라는 게 소유 개념이지. 그걸로 유추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ownership이라는 쉬운 명사가 나왔어도 저 말이 이 말인지 모른 채 풀었을 거란 얘기죠. 학생들은. 소유권이라는 것이 affects 영향을 줍니다. Our valuation 무슨 얘기야? 가치 평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물품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거가 된 이상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옆에 다른 거 고른 친구가 2번 고른 친구가 많았어요. gains, 얻는다는 건 더 강력하다 than losses. 자, 여기서 얻는 게 더 커요? 그럼 바꿔야지. 그렇지 않아? 내가 쟤랑 바꾸면서 내가 원했던 컵을 얻는 게 더 커. 바꿔야죠. 근데 위에 바꾼대요? few잖아. 바꾼 거의 어때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반대인 거지. 로스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2번을 많이들 고르셨는데 문제는 2번은 일치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불일치야. 내용상도. 주제는 당연히 될 수 없죠. 3번에 나와 있는 pros and cons는 무슨 얘기예요? 장단점이란 뜻이죠. trading and restrictions.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약들이 가지는 장단점. 아예 안 나와요. 그렇죠? 4번 rational choice. 이성적 선택 in a uncertain world.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이성적 선택. 이건 되게 말하자면 말장난한 거예요. 뭐가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이성적 선택을 해야 된다. 컵일지 펜이지. 근데 이거 어차피 랜덤 초이스잖아요. 그렇죠? 5번 get what you deserve. 네가 받아 마땅한 것을 얻어라. Not what you desire. 네가 원하는 거 말고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렇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7번도 많이 틀렸어요. 7번. 자, 요걸 봅시다. 7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 옛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요, can thank야. thank는 고마워하다라는 동사잖아요. thank you 할 때 그 thank잖아요. 그쵸? Their primate ancestors야. 인간은 옛날에 자신들의 primate 무슨 얘기야? 영장류, 즉 옛날에 약간 원숭이 같이 생겼던 그 원시인 같은 뭐 크로마뇽인이나 오스트랄피테쿠스 같은 그런 조상들에게 고마워해야겠다. 최소한 뭐에 대해서 at least in part 부분적으로 뭐에 대해 for the existence of war예요. 원래 thank란 단어 줄 한번 치고요. 아래쪽에 for 나와 있는데 원래 thank는 뭔가에 대해 고마워할 때 for 다음에 그 이유를 쓰죠. 예를 들면 I thank you for coming to my birthday party 이러잖아요. Thank you for your help 그래요. 내가 thank의 목적은 항상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고맙게 여겨. 뭐 때문에? For your help. 너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데 고마워하다라는 동사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thank 말고 뭐 있지? 감사하게 여기다? appreciate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appreciate는 사람의 목적을 쓰지 않아요. I appreciate your help라고 써요. 너의 도움을 고마워한다. 또는 your advice. 그래서 너의 선물을 고마워한다. I appreciate your present 이렇게 써요. 네 선물 참 고마워 이렇게 해요. thank는 사람의 목적을 쓴다는 건 하나 비교해 둡시다. 어쨌거나 자,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야? 왜 조상님께 감사해? for 뒤에 나오는 아니 전쟁의 존재? 이것만 보면은 역설이지. 전쟁이 얼마나 나쁘고 사람이 많이 죽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전쟁 때문에 우리 조상에게 고마워해? 이제 궁금해져야죠. During early stages of human evolution이야. 인간이 지나는 그 초기 단계 동안에까지 끊어봅시다. aggressive behavior, 뭔가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랬을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may have improved는요. 잠깐 확대해 놓을게요. 아래쪽에다가 잠깐 써봅시다. 뭐라고 쓰시냐면 뭐뭐 했는지도 모른다. 뭐뭐 했는지도 모른다. 자, 이런 행동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랬는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자, 뭘 했대요? May have improved the odds of survival. odds라는 건요, 밑에 조그맣게 하면 쓸게요. 확률, 가능성을 말해요. 자, 어쩌면 무엇을 증진시켰어요? The odds of survival. 생존의 가능성을 더 증진시켰는지도 몰라요. and become included예요. 이 become은 병렬 구조가 여기 have improved and become 과거분사 PP 형태 두 개 병렬인 거죠. 알겠지만 become은 3단 변화가 become, became, become이에요. 여기서는 PP 형태죠.
자, 그리고 났을 때 그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become encoded라는 거는 여기에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암호가 되어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In the genes of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말 나왔어요. 유전자 속에. 그럼 무슨 얘기야? 공격적 행동이라는 것이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ethologist 무슨 얘기야? 생태학자들이나 social biologist 사회 생물학자들은요 뭐라고 믿냐면 이런 공격적인 어떤 경향성이라는 것이 또 나오네요. may have been 이랬는지도 몰라요 라고 한다는 얘기야. 비동사 뒤에 transmit를 썼으니까 저런 공격적 경향성이 오히려 전달되었다,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genetically 유전적으로 어디서?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뒤에 생략된 말은 generation이겠죠.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 근데 이 말은 이미 위에 나온 말을 다시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격적 경향성이라는 걸 유전자에 각인됐다 그랬는데 그게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 여기서 말하는 이 this view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요즘 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필자가 말하는 this view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 쓰세요. 이런 거 낸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줄줄이 잘 해석해서 써야 돼. 왜? 이 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대충 감으로 그런 것처럼 이해하지 말고 정확히 얘가 뭔지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글을 따라오고 있냐 이거죠. 그쵸? 너 이 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 view는 뭐야? 위에 나온 저거. 즉, 사람들의 공격적 경향성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염된다, 옮겨간다 라는 게 관점이에요. 이런 걸 advocates, 즉 옹호하고 편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요런 뒤에 나온 사람들, 로렌스 어쩌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이 결국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자, 뒤를 보니까 공격성이라는 것은요 결국 본능이다. In humans.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as it is in lower animals, 마침 이 lower, 더 하등한 동물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야? 와, 동물만 이 공격성이 본능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뒤를 가보시면은 결국 동물들이 defend their nest, 자신들의 둥지를 지키고 burrows는 굴이야. 흙 파고 들어가서 두더지나 이런 데 사는 거 있잖아. range,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도요, fight wars, 싸워요. 전쟁을 해요. 왜? To defend,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It follows from this theory. 바로 이러한 이론에서 나온대요. 뭐가? that. it은 가주어고 뒤에 대절이 진주어니까 한번 볼까요? Because war stems from a natural urge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욕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it's likely inevitable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 뜻 무슨 뜻? 불가피한.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불가하다.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불가피한이라는 뜻이니까 전쟁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 왜? 본능이니까. 자, 본능을 나타내는 단어 여러 번 나와서 색깔만 다른 걸로 한번 정리할게요. 본능을 나타내는 단어 여기서 natural urge 할 때 이 단어. 핑크색 하려는데 잠깐만. natural urge 할 때 요거 본능적이다. 그 다음에 위에 instinct 본능이다. 그쵸? 그 다음에 위에 나온 건 뭐야? 유전자다. 유전자는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 그치? 유전적으로. 그 다음에 encoded in the genes. 유전자에 각인되었다. 결국 뭐야? 와, 전쟁이 한다는 거. 공격적 성향이라는 거. 싸운다는 거. 이건 뭐야?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고 유전적으로 물려내려오는 거고 대놓고 본능이고 대놓고 본능적이고 타고난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무엇이다? 제목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Is war in our genes? 전쟁이라는 게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거야? 본능인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근데 2번에 보면 무슨 얘기예요? 정반대죠. The golden age of peace. 무슨 얘기야? 평화의 황금 시대. 전쟁이라니까. 3번 imagine. 전쟁이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얘기인데 본능인데 어떻게 평화롭겠어. 그치? 4번 transformations of aggression. 폭력의 변형. 그건 뭐야? 폭력이 딴 걸로 바뀌었던데 이상하죠? cope with라는 건 뭔가 해결하대요. 공격적 행동을 해결한다고 나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전쟁을 하겠죠. 인간의 전쟁은 거의 본능이다. 이거 다른 수능 주문에 나온 적 있는데 어느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다 모아서 말하자면 이게 딱 무슨 대한민국 역사, 미국 역사 이게 아니라 인류 역사라는 건 무슨 얘기야? 선사시대 말고 사람이 뭔가 한 일이 기록이 있는 거잖아. 그게 종이에 새겼건 돌벽에 새겼건 어쨌거나 기록이 있는 거. 근데 기록이 있는 인류 역사 이후에
전 세계를 다 따져봤더니 예를 들면 거야. 크게 잡았을 때 뭐 유럽이 있을 수가 있고 미국은 한참 뒤에 생겼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이 있고 뭐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했으면 예를 들면 유럽이 이때가 이 시기가 만약에 전쟁이었어. 그 다음에 잠시 평화로워. 와 지구에 평화가 왔나 싶잖아. 근데 요 같은 시기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도 전쟁인 거야. 근데 또 마침 전쟁이 끝나서 여기에 얘도 전쟁이었고 얘는 요사이에 전쟁이 요만큼 하나고 공통적으로 평화가 있네 했을 때 봤더니 아시안 또 요때가 전쟁이야. 이런 식이래.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다 결합해 봤더니 전 세계 역사에서 전쟁이 어느 대륙에서도 없었던 거는 47일밖에 없더래요. 만년 역사 중에.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47일의 평화만이 존재했을 정도로 인류는 어딘가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국가 중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질문에서 8번은 괜찮아요. 9번 봅시다. 9번 볼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할 만한 질문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지. 비교하기. Comparing children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the same family야. 자기 집안 내에서 같은 식구인데 애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뭐야? 뒤에 보니까 벌써 안 좋은 말 나오네요. A major problem.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에서요. 라는 얘기야. 즉 애들은요 굉장히 sensitive해요. 예민해요. 어디에? to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죠. They are siblings. sibling이 뭐냐면 형제자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자 그런 형제자매가 are favored by their parents라는 거는 어떤 형제자매가 자기보다 부모에 의해서 더 많이 총애를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인지 아닌지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자, 얘들 부모가 하면 절대 안 될 말이지 이런 거. 너는 왜 니네 오빠처럼 못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이런 말. 이게 위에서 말한 거의 예시죠. comparing이야. 그치? 그것은 중요한 단어야. devastating. 무슨 얘기야? 동사로 devastate라는 것은 원래 황폐하게 만들다. 즉 황폐화하다예요.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파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파괴적이다. 아이에게서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야. 왜? 아이는 알기 때문이야. 자기가 cannot be like his brother or sister야. 자기는 자기 형제자매처럼 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that he's unique. 그는 굉장히 독특하며 cannot be a clone. 복제 인간일 수 없으니까. 즉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을 칭찬하고 왜 쟤처럼 못해 그러면은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잖아. 못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식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야? Like this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여 말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요. 방어적이죠. 그 다음에 hurt,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lowered,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냐면 애들이 자기가 less than worthy, 그닥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할 말은 뭐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뭐.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부모의 비교, 이것이 과연 좋은 행동일까? 라고 고르면 돼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지금 다른 걸 고른 친구들은 뭘 골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보자. 4번, 3, 4번이 하나씩 있네요. 3번, emotions and feelings인데 subject to change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뭐 하기 쉬운이야. 그럼 이걸 고르신다면은 변화하기 쉬운, 즉 바뀌기 쉬운 사람의 감정 이런 얘기죠. 아닌 거 알겠죠? 4번, oversensitivity of children.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과민성. 애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오빠를 칭찬할 수도 있지. 이런 얘기잖아. 그 얘기 아닌 거 알겠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인간을 완전 바꿔놓기도 해요.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고1 때 만나서 나중에 고3 올라갈 때까지 가르쳤는데 내가 봤을 땐 되게 머리가 좋아. 근데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를 진짜 일도 안 해. 집에 가도 정말 고스란히 집에만 있다 오는 거야. 근데 얘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아는데 이렇게 옆에 놓고서는 설명을 해주면 되게 금방 알아듣고 적용하려면 되게 응용도 금방금방 돼. 근데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 처음엔 붙들고 시키고 나중에는 막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안 할 건 와서 해라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친해졌어. 그러다가 물어봤어. 너 왜 이렇게 머리 좋은데 공부를 안 하냐? 하기가 싫어? 아니면 혹시 공부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랬더니 그렇진 않대. 대학은 갈 거야? 갈 거래. 가고 싶대. 왜 안 해? 했더니 얘 남자애였거든? 근데 이 집 약간 보수적인 집이야. 그러니까
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딸보단 아들이 그래 잘 돼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집이었어. 그래서 아들이 좀 잘 돼서 자리를 잡아야 집이 편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집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누나가 서울대 갔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누나가 어떤 누나냐면 이 누나가 되게 난 누나야 말하자면. 누나는요 고3 때도 제가 아는데 집에서도 막 소설책도 보고 삼국지를 계속 봤대. 그리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개봉한 건 다 봤대. 그러니까 잠도 그냥 자기보다 일찍 잤대. 심지어 자기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자기보다 일찍 자고 막 여행도 다 가고 그래서 막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시험 봤다 하면은 에이 하나 틀렸어 이러고 오는데 막 전교 1등하고 그랬대. 서울대 갔어. 이거 본 거야 얘가. 근데 얘는 누나처럼 해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놀면 끝장나는 거야. 그럼 얘는 엄청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누나가 이미 서울대 갔는데 자기가 슬쩍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난 서울대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서울대는커녕 서울에 있는데 갈까 말까 싶은 거야. 그런데 얘가 느낀 거야. 공부를 그럼 더 해야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아니야. 누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서울대 갔어. 근데 난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엄마 뭐라 생각하겠어? 아, 넌 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네 누나는 공부 생파 안 해도 잘만 되던데 너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갭 차이가 너무 크지? 그러니까 뭐야? 엄마에게 차라리 상상의 여지를 주는 거야. 얘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 자식들이 원래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이니까 조금만 해주면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너 그런만 하면 잘 텐데 왜 안 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는 거야. 조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야. 왜? 바보 취급당하기 싫어서. 오로지 그 누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리고 있는 거야. 자기 누나 때문에 자기가 되게 쓸모없고 노력을 해야만 점수가 나오거나 노력을 해도 안 나오는 모질이라고 생각할까봐 손은 안 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너 정말 뭐 하고 싶어 했더니 사실은 정확히 하고 싶은 것도 없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근데 보니까 애가 책을 봤는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하니까 책에 막 낙서가 있는데 애들 보통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그리잖아. 막 이런 거 그리잖아. 근데 얘는 그림이 이 수준이 아니야. 자동차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자동차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 근데 막 너무 이렇게 멋진 거야. 내가 봐도 음영도 막 넣어놓고 되게 유선형으로 잘 빠진 스포츠 같은 걸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너 자동차 좋아하냐 했더니 네 그러는 거야. 근데 막 이건 뭔데 그랬더니 원래 있는 차야 했더니 아 이런 차는 없고요. 이거는 앞부분은 페라리의 무슨 범퍼고 뒤에는 에스턴 마틴의 뭐고 막 말을 하는 걸 줄줄 나와. 그래서 내가 딱 짚었지. 너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과 가라. 그림 많이 안 그려도 되고 공부 조금만 해가지고 국어랑 영어랑 사회만 보면 갈 수 있다고 공부를 시켰어. 그때부터 그걸 목표 잡고 수학은 하지 마. 근데 가끔씩 약간 디자인 해야 되니까 미술학원 가서 조언을 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대학 가자 그랬어. 그래서 결국 걔는 홍대 갔어. 되게 잘 간 거지? 산업 디자인으로. 근데 홍대인데 얘가 만약에 그냥 인문계나 아니면 이과관인데 홍대 갔으면 당연히 비교됐겠지. 아, 서울대랑 홍대 너무 극과 극이다 이랬겠지. 근데 미대에서 홍대는 어차피 비교 불가잖아. 그러니까 미대에서 홍대는 서울대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분야가 다르면 대학을 비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자유로워진 거지. 누나와의 비교에서. 그러는 순간 누나는 이과생이고 나는 미대생이니까 어차피 비교를 안 하게 되는 세상으로 풀리는 순간 갑자기 날개 달린 듯이 애가 열심히 하는 거야. 목표가 생겼고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이게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차나 디자인해가지고 한 대 줘야 될 텐데. 자, 어쨌거나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이 무엇 때문에 눌리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다음 질문 봅시다. 10번 이거 잠깐 볼게요. 10번은 여기 보면은 이 나라가 아침에 너무 밀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싱가포르가 for free ride야. 아침에 일찍 타시면요 무료로 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은 다들 언제 출근하니까 딱 맞춰가잖아. 9시까지면 정말 8시에서 9시 사이가 바글바글 밀리잖아. 그러니까 7시 이전에 지하철 타시면 무료로 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만 7%가 자신들이 원래 이 아침에 일어나던 습관을 바꿨어. 뭘 하기에? To take advantage of the offer야. 이 제한, 즉 뭐야? 공짜로 태워준대 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참고사항만 말하자면 싱가포르 물가가 비싸요. 우리나라 지하철 타도 뭐 한 1,100몇 원 하나? 편도가? 얘네는 한 7, 8천 원 하거든, 편도가. 그러니까 엄청 큰 거거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야,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 아침에 굉장히 편안해졌어. 왜? 7% 거의 1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여유 공간이 생긴 거지. 자, 심지어는 원래 차 타고 가던 사람들도 이걸 누리기 위해서 차를 포기하고 지하철 탔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므로 아래쪽에 보니까 두 번째 나온 게 이거죠. secondary effect야. 이 아침에 일찍 가면은 공짜로 태워줄게요가 가지고 있던 2차적, 즉 제2의 효과는 뭐야? 결국 reduction이죠. in congestion on the road야. 즉 버스에만 자리가 비좁았던 게 아니라 지하철에만 숨막히게 좁았던 게 아니라 길도 한산해졌어. 왜? 길에 자기 자가용 가지고 나가던 사람들이 나도 공짜로 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길도 한산해지더라. 결국은 아래쪽에 보니까 러쉬 아워 시간에 있는 overcrowding, 과밀 현상을 relieve,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뒤로 갔을 때 11번 잠깐 봅시다. 유지. 자, 지문에 제가 줄 쳐놓은데 먼저 주시죠. 노란색 줄친 거 먼저 주실까요? The courage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앞엔 용기를 수식해주고 있죠. To believe that we don't know something까지를 묶어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른다,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믿는 바로 그 용기예요. 자, 이게 뭐를 인정하는 거야? 지문에 나오지만 바로 ignorance라는 게 뭐야? 아,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인데 바꿔 말하면 우리의 그 무식함을 인식한다는 용기가 결국은 the first stage in discovery예요. 뭔가를 발견함에 있어서 첫 번째다. 가장 1단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위에 부연 설명이 먼저 나왔어요. 사실 discoverers.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들 아래쪽에 여러 명 나와있죠. 찰스 다윈이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스테판 호킹 같은 사람인데 자,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보면 뭐야? 항상 이런 사람들이었어. To say that we do not know예요.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찰스 다윈보다 옛날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알던 시대의 사람이야. 지구는 평평해. 예를 들면 그때 시대에는 다 그러겠지. 아빠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평평하단다.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땅바닥을 보려면 이랬겠지. 나는 몰라요 이랬을까? 난 알아 이랬겠지. 그런데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는 뭐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닌 것 같아. 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뭘까? 이렇게 궁금했던 거야. 평평하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 이치에 안 맞는 현상이 보여진 거야.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새로운 디스커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발견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게 실제로 잘 모르니까 넌 질문이 많은 거야.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질문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학생의 입장이고요. 실제로는 질문을 하는 학생 중에 1등급이 나오고 질문을 하는 개수와 성적은 결과적으로 같이 가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적이 좋고요. 질문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하면 궁금한 게 안 생기고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냥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시험장 가서 알죠. 내가 모르는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다. 즉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게 뭔가의 발견의 시작점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서 한동안 별로 안 틀렸는데 16번이 대박입니다. 넘어갑시다. 16번. 한참 틀렸어요. 16번은. 자, 빈칸부터 이제 대박 틀리기 시작하는데 16번은 왜 그러냐면 우리 반에 다 틀린 걸로 나오는데 그쵸? 맞은 사람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네, 16번 봅시다. 자, 빈칸의 위치를 먼저 볼게요. 봤더니만 이러한 부모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모에 대한 얘기는 위에서 먼저 봐야겠네요. 그쵸? 근데 어쨌거나 그들은 뒤에 나온 이 부모들이겠죠. 부모의 intention이라는 건 의도를 말해요. 의도는 분명히 좋은데 그럴 수 있지만 반면에 라는 접속사예요. 그럼 좋은데 이러한 부모들은 결국 이렇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while이에요. 의도는 좋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뭔가 안 좋다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네거티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뒤로 가보니까 아이들은 약간의 independence, 자기 독립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속적인 interference 무슨 얘기야? 간섭이야. 간섭이나 개입이야. learn more parents가 무슨 냐면요. learn이 잔디밭이에요. 런을 뭐우 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잔디 깎는 기계 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그재그 이렇게 잔디 밀고 가죠. 정원이 있는 집에 많이 사니까 그게 잔디를 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learn more parents가 위에 나오지만 저기 위쪽에 따옴표 여기다가
잔디를 깎아주는 부모라는 게 뭐냐면요. 애가 갈 길에 만약에 잡초가 무성한 거야. 앞에 길이 안 보여. 그럼 뭐야? 기다려. 엄마가 정리해줄게. 가서 풀을 쭉 밀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을 내주는 거야. 즉, 싹 정리해주고 자식이 갈 길을 말하자면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야. 길 정리해주는 거야. 이게 이 부모들이야. 자, 그 개입을 하는 거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네가 좀 치우면서 가가 아니라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런 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이 뭘 하게 해요? Develop serious anxiety disorders. 굉장한 불안 장애라는 걸 겪게 하고요. Become irresponsible. 책임감이 없게 된대요. 왜? 뭘 알지 못하는 거야? Of surviving on their own. On their own이 무슨 얘기야? 자기 힘으로잖아. 자기 혼자서. 왜? 자기 혼자서 못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든지 다 해주는 애들. 내가 얘기하지만 가끔 자기 수업인데 자기가 결석하면서 엄마가 전화해줘.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왜? 물론 학원에서 부모님 확인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냥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좀 민망한 거잖아. 뭔가 하면 부끄러운 말, 죄송한 말은 엄마한테 시키는 아이들이 있거든? 근데 실제 나중에 졸업하고 그런 데잖아요. 오늘 아파서 출근 못 한다는 말을 부장님한테 엄마가 카톡 좀 해주면 안 돼? 그런데요. 그래서 회사 부장님들이 학부모도 아닌 회사 사원의 부모에게 카톡을 받는데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아이가 좀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이가 좀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요. 이런데 부장님에게 카톡이 온대요. 이런 부모들의 자녀가 결국 뭐라는 거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부모였냐라는 거는 위에서 대충 알았기 때문에 답은 뭐야? 결국 이런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좋지 못한 걸 골라내야 돼요. 1번에 봤더니 루인이 망치다예요. 자식의 삶을 망칠 수 있다. 자, 그런데 2번 볼까요?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근데 for children이면 괜찮아. 근데 for themselves라고 말하면 앞에 주어가 누구였어? 부모였잖아. 그러면 저 themselves는 부모가 된다고. 그치? 그럼 부모가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부모가 얼마나 고통받는지가 나와야 되죠? 근데 뒤는 뭐야? 자식이 고통받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닌 거예요. 3번 have not learned. 배우지 못했다. From past mistakes. 과거의 실수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근데 과거에 부모가 실수했다는 얘기는 지문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Usually don't try hard enough.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5번. Don't teach their kids.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데요. How to be helpful at home. 집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 이 내용상 아니죠. 집에서 도움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해결할 걸 부모가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우리나라에서도 헬리콥터 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내려주고 애 수행평가도 엄마가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이 learn more parents랑 유사한 겁니다. 자, 넘어가 19번 문제를 이제 보는데 19번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잠깐만 17번 17번 봐야겠구나. 17번 잠깐 봅시다. 빈칸 좀 많이 틀렸네요. 17번에서는 여기 보니까 요 숫자 두 개만 보시면 돼요. 7%, 71%.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쵸? 10배예요. 그런데 차이는 이거야. 어떤 애들이냐면 who saw themselves. 자기를 봤어. 거울 속에서. 그런 애들은 뭘 했다? 중요한 건 이거야. 동사가 cheated야. 영어 cheat라는 거는 시험보다 커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whereas는 역접이죠. 71%가 cheat했대요. 즉 앞에는 고작 7%만 커닝했고 뒤에는 71%가 cheating한 거야. 자, 뒤에 상황이 뭐가 다른 거야? 얘네가 보도로 강요받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은 애들이야. 즉 거울을 본 애들은 7%만 보지 않은 사람은 71%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자기가 정직하게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했을 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앞에 있다고 쳐봐. 나랑 마주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옆에다가 조그만 종이에다가 답을 써가지고 베껴 쓰고 있는데 거울에 내가 비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앞에 거울 속에 나를 딱 보니까 컨닝하고 있는 모습 딱 보니까 약간 헐 이런 거지. 아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얘는 7%밖에 안 했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아주 편안하게 71%가 컨닝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우리가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 걸 고려해 볼 때에 거울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했냐는 얘기야. 거울이 있었을 때 하면 안 되는 짓을 덜 했지. 그치? 그러니까 왜 편의점 같은 데도 거울 같은 거 달아놓는 게 물론 주인이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려다가 애들이
싹 봤는데 거울에 내가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애들이 막 새콤달콤 이렇게 집어가지고 초등학생 이렇게 넣는 거 내가 되게 가끔 보거든?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안쓰러운데 그걸 지가 이렇게 어쩌다 거울로 본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헐 그런다고.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그거를 유도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거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으니까 아래쪽에 은유적 표현을 쓴 거죠. 도덕적인 경찰관이 된다라고 쓴 거예요. 왜? 경찰은 나쁜 일 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눈앞에 경찰이 있는데 횡단보도 맞은편에 경찰인데 무단횡단 할 수 있어요? 나 했다 그때. 그때 경찰인 줄 모르고 물론 경찰이 없는 줄 알고 했지만 결국은 뻔뻔하게 경찰이 있는데 무단횡단을 한 거야. 그랬더니 경찰이 날 딱 보더니 약간 아이고야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이리 오세요 했더니 막 난 순간 신호등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걸어오셔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저도 경찰 계신 줄 몰랐어요 그랬거든. 근데 말하고 나니까 나도 너무 쪽팔린 거야. 그럼 계신 줄 알았으면 안 했고 계신 줄 몰랐기 때문에 했다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냥 그랬지. 너무 급해서 건너왔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원래 있으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8번은 오답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많이 틀렸네요. 18번 봅시다. 자, 지문에서 보면 이거예요. 이 Pyrrhic victory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아래쪽에 이제 나올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분명히 battle is won이야. 전투는 이겨진 거니까 우리가 전쟁이 이긴 거야. 그러나 그랬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건 전쟁이 이건 좋은 거지. 그럼 그러나 뒤에 뭐가 오겠어? 나쁜 거 오겠지? 일단 마이너스가 올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랬냐 봤더니만 아래쪽 문장을 봅시다. The loss인데 suffered by his own troops야. 즉, 이 사람이 이기긴 했어. 이 페리오스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로마를 대상으로 해서 이겼지만 문제는 자기네 부대가 겪은 그 로스, 손실이라는 게 were so great, 너무 컸던 거야. 그래서 that 그 결과 뭐랬대? He feared야. 그가 두려워했어. His kingdom, 자신의 왕국이 could not survive another victory야. 아마 로마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이 전쟁 승리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즉 무슨 얘기야? 말하자면 전쟁을 했는데 2대8, 3대7로 와빵 이겼어. 그럼 까짓 거 우리가 압도적 승리야 그랬지만 그럴 수 있잖아. 말하자면은 45대 55라든지 47대 53이라든지 간당간당 이긴 거야. 그럼 사실은 이기긴 했지만 우리도 탈탈 털린 거지. 병사도 많이 죽고 전쟁하느라고 국가는 막 굳고 뭐랄까 돈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다 비축해 놓은 거 다 떨어지고 정말 말하자면 나라가 난장판이 된 거야. 그냥 이겼을 뿐이야. 그럼 사실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래쪽에 두 번째 시가 나와요. 이게 꼭 역사적인 전쟁 말고 in business, 사업에서 본다면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여기 보니까 뭐야? acquire, 얻는다는 건 뭐야? 회사를 하나 사들인 거야. 병합한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go bankrupt, 무슨 얘기야? 파산하는 거야. 왜? 중간에 그 회사 사들이느라고 돈 들였겠지. 그치? 근데 사들인 거 운영하느라고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경우에 쓴대요. 이제 세 번째 예시가 나와요. In the legal world야. 법률 세계에서라면 대체적으로 이 개인들이 만약에 large corporations,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에서 재판했을 경우야. 이길 수 있어. 개인이. 예를 들면 나라는 개인이 삼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치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근데 막 내가 이겨가지고 손해보상금 한 3천만 원 받았어. 그런데 삼성을 이기려면 변호인단이 엔간해서 안 되겠지. 변호인도 막 한두 명도 아닐 거고 법정 소송 몇 년씩도 진행한단 말이야. 그럼 그 소송 과정에 생기는 legal bills, 변호 소송 비용 자체가 immense, 엄청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3천만 원은 받았지만 내가 내야 된 변호인단 비용이 3억이야. 그럼 난 이긴 거야, 진 거야.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세 가지 예시는 다 뭐야? 분명히 이기긴 했어. Battle is won이야. 하지만 손실이 너무 커서 이긴 걸 이겼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 이걸 잡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 5번 해석할까요? So much damage is sustained. 너무 피해가 많이 있어서 그 결과 is barely 뭐야? 거의 뭐뭐가 아닌이란 뜻이에요. 이건 거의 승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틀렸는데 다른 거 고른 사람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3번, 4번 고른 친구들이 있는데 3번 볼까요? A mistake in strategy. 전략상의 실수 자체가 나중에 미래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인데 위에 나온 세 가지 예시가 전략상의 실수가 있었단 말은 없죠.
그냥 대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이 싸워서 이긴다 해도 결국 법정 소송 비용 때문에 손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전략상 실패 얘기하진 않았어요. 4번에서 the other side 이건 상대편이야. 상대편은 later 나중에 strikes back 다시 한번 반격해 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걔네가 나중에 더 큰 전투를 이길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맞으려면 이번엔 내가 이겼지만 말하자면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번에 내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제2심 재판 청구해가지고 2심 갔을 땐 내가 졌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4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는 아예 일치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쵸? 근거가 없죠? 자, 이제 19번부터는 서답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오라고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문에서 일단 첫 문장을 볼게요. 줄을 여기다 칠까요? Aging as a process applying uniformly까지 줄 쳐볼까요?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노화라는 거, 사람들이 나이 든다는 걸 뭐라고 여긴대요? 다들 모든 사람에게 uniformly 우리가 입는 교복을 유니폼이라고 그래요. 유니폼은 모두가 다 똑같이 입죠. 그렇기 때문에 uniformly라는 부사는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란 뜻이에요. 즉 to the whole organism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왔어요. 그럼 실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겠죠. 그러니까 뒤에 들어갈 내용은 노화라는 게 모든 생명체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와요. 아래 봤더니만 벌써 숫자가 다르네. 11, 121. 근데 뭐가 달라? 앞에 있는 white blood cell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백혈구는 10일 만에 죽어요. 그런 다음에 새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백혈구라는 오르거니즘은 생명이 짧아요. 노화가 빠르네요.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red blood cell 적혈구는 124일간 121일 버텨요. 그러니까 쟤는 4개월이나 있다가 4개월이죠. 4개월 만에 노화가 끝나서 죽어서 다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유니폼하지 않네. 그쵸? 그 예시예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apart from 이거와는 별개로인데 long living stem cells야. 즉 상대적으로 줄기세포라든지 뇌세포는 오래 살아요. 근데 그런 거랑 다르게 most parts of the body야. 몸의 대부분의 부분은요 constantly 지속적으로 뭘 한대요? damage 손상되고 그리고 복구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의 피부 그 다음에 우리 머리카락 이런 거죠. 머리카락 수명이 오늘 난 게 한 달 정도 있으면 대부분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머리가 안 되는 건 그 사이 많이 나오죠. 계속. 피부 각질. 놀라운 얘기지만 우리 이렇게 보이니 저는 이렇게 각질 안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실제로는 각질이 사람의 피부 하나를 이렇게 둘러싸는 부피 너비만큼의 각질이 하루 종일 떨어져 나온대요. 몸에서. 그만큼 많은 피부들은 매일매일 데미지를 입고 손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르다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뭐였을까요? 실제 객관식 보기는 이렇게 있었고요. 다르다란 말을 이렇게 써줬죠. 다른 속도로 몸의 각각 다양한 부분들이 여기서 동사가 age예요. 자, 몸의 다양한 부분들이 age, 노화된다 at different rates, 다른 속도로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질문도 한번 가볼게요. 20번은 아마 빈칸 위치가 초반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자, 빈칸 위치를 봤는데 앞에 보니까 frustration aggression theory에 따르면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Events are more frustrating. 어떤 사건은 더 절망적이래요. 당신이 뭐뭐 한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그런지 이제 밑에 예시를 보거나 설명을 읽으면 되겠죠. 그쵸? 자, 아래 봤더니 상황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were waiting in long lines야. 줄 오래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소위 말해 맛집이라는 데 갔는데 평일 저녁이었거든? 근데 일찍 갔어. 6시 반 도착했단 말이야. 그럼 아직 밥을 많이 먹을 시간은 아니지 않아? 평일에? 그치? 근데 내가 받은 번호표가 48번이었어. 48번이었어. 그러니까 안에 꽉 차고 대기 리스트만 48번이야. 근데 생각해봐. 6시 반이면 지금 들어간 사람 지금 다 이제 막 들어갔겠지? 살짝 유리문을 봤더니 모든 탁자가 다 깨끗해. 아직 아무도 음식을 주문하고 못 받은 상태야. 그런데 나 48번이야. 그래서 난 포기했어. 깔끔하게. 이렇게까지 먹을 생각은 없다. 접었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런 상황인 거야. 사람들이
가게나 은행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예매하는 티켓 창구 같은 데 있잖아. 아니면 공항에서 보면은 자기 체크인 하는데 거기 줄 서 있는데 서 있는 거야. 상황은 그거야. 줄을 서 있다. 자, 그런데 이때 뭘 하냐면 살짝 이 연구하는 팀하고 짜고 한 명의 말하자면 그런 척하는 조연 연기자가 들어가는 거야. 뭘 하냐면은 거기 가서 조용히 끼어들어. 여기 가서 in front of them in a line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살짝 끼어드는 거야. 자, 그런데 뒤를 해봤더니만 무슨 얘기였냐? 내용을 봤더니 자, 두 가지가 달라. 두 번째인 사람 12번째인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인 사람은 여태껏 다 기다려서 이제 두 번째 번호표인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내 앞에 사람만 들어가면 내 차례인 거야. 즉 다 왔어. 근데 12번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야? 아직도 내 앞에 11팀이나 들어가야 나 앉는 거야. 한참 멀었어.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중간에 누가 새치를 했단 말이야, 내 앞에. 이런 상황이야. 근데 보니까 결과는 이거예요. 두 번째 줄에 서 있던 사람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야. 자기 앞에 끼어든 사람한테. 누구보다 12번째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보다. 근데 난 이 지문을 되게 여러 번 다시 읽었었다고 처음 봤을 때. 왜냐면 내 생각이랑 달랐기 때문에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 두 번째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하나쯤 껴줘도 돼. 어차피 나도 금방 들어가. 그래봐야 세 번째는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근데 12번째는 아직도 멀었는데 12번째인 것도 짜증나는데 심지어 누가 더 껴서 13번째인 거 너무 싫잖아. 난 13번째가 더 화가 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두 번째가 화를 더 냈대. 알고 봤더니만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야. almost taste. 이게 뭐야? 거의 맛볼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잖아. 거의 다 왔는데 즉 이제 기대 심리가 찬 거야. 내가 말하자면 저 끝에 48번부터 쭉 기다리다 두 번째가 됐을 때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렸겠어. 그러다가 여기서 거의 다 왔어 그랬는데 갑자기 툭 이건 거지. 상황을 바꿔볼까? 여러분에게 frustration, 좌절감을 더 깊게 맛보게 해주려면 내가 이러면 돼. 이따 단어 제시를 보는데 오늘 특별히 니네가 아까 받아간 본 시험지랑 똑같은 걸로 볼게. 그것만 외워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100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제 90개쯤 외웠어. 다 됐어. 이제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내가 딱 오더니 야, 안 되겠다. 그냥 제 시험지로 보자. 헐.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마 그럴걸? 되게 반발할걸? 근데 처음부터 이제 막 외우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본 시험지 말고 제시로 봐 이러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왜? 어차피 지금 외워야 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거의 다 해서 90% 차서 단어 10개만 더 보면 통과야. 심지어 지금 봐도 통과할 수 있어. 그런데 시험지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야. 두 번째 줄이.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뭘 한다면 더 좌절을 주느냐? 답은 이거죠. 목표에 좀 더 가까워졌을 때. 거의 다 왔는데 싶을 때 바뀌면 더 열받는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답이 되는 건 3번이었어요. 실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자,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듣기 해볼게요, 한번.